앱 인벤터로 배우는 인공지능 원리부터 제작까지 14강 페이스매시 개요. 페이스매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코를 움직여 공을 맞추는 게임을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페이스매시는 머신러닝 기술인데 얼굴 사진을 분석해서 얼굴에서 19개의 키포인트를 생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세밀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얼굴의 주요 부위를 찾아내는 것인데 이마를 세 군데로 분류를 해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분류를 해내고 이렇게 왼쪽 눈썹, 오른쪽 눈썹 그 다음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으면 눈의 위쪽 아이탑, 눈의 아래쪽인 아이 바텀, 또 안쪽인 이너 코너 이렇게 세 군데를 찾아내고 오른쪽 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군데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왼쪽 볼, 오른쪽 볼, 그 다음에 이제 코가 있으면 코에 왼쪽 코, 오른쪽 코, 아랫부분 이렇게 삼각형으로 모양을 찾아내고 그리고 입술의 경우에는 마우스 탑, 마우스 바텀 해서 두 곳을 찾아내고 이렇게 턱까지 찾아내는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부위를 찾아내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진만을 통해서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습니다. 페이스매시가 제공하는 것은 각각의 키포인트에 대한 XY 좌표입니다. 카메라 프레임 안에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면 좌상단을 00으로 해서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는 X좌표가 커지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Y좌표가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앞 이마가 되겠는데 이렇게 앞 이마의 XY 좌표는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19개 포인트에 대해서 XY 좌표를 생성해서 앱 인벤터로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놓은 사이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bit.ly 3q 소문자 O F OJT 대소문자 지켜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앱 인벤터로 배우는 인공지능이라는 이런 부분이 페이지에 보일 거예요.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zip 파일을 풀면은 1강부터 15강까지 자료가 보일 텐데 그 중에서 14강 폴더에 있는 파일을 사용합니다. 파일은 두 개입니다. 페이스매시 테스트 프로젝트.aiA 하고 pub.wav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스매시가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스매시 익스텐션은 에뮬레이터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이 아닌 경우에도 작동할 방법이 없겠죠. 안드로이드 머신이라고 하더라도 혹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업로드해서 한번 작동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에서 내 컴퓨터에서 프로젝트 가져오기 여기를 클릭해서 이 파일을 읽어오세요. 그리고 연결해서 AI 컴패니언을 작동시켜서 이렇게 작동되는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얼굴이 나타나면 페이스매시가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얼굴이 나타나기까지 한 45초 정도 걸립니다. 페이스매시를 이용해서 공을 충돌하는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캔버스에 두 개의 공이 위치하고 코가 움직이면 빨간 공이 따라 움직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빨간 공과 파란 공이 있는데 파란 공은 정지해 있고 빨간 공이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검정색 궤적이 그려집니다. 빨간 공을 움직여서 파란 공을 맞추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빨간 공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현재 이 빨간 공이 코에 위치해 있죠. 이 화면에서 코를 움직여서 파란 공 쪽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면 점수가 0점이 되고 화면에 있는 선들도 지워집니다.
그리고 파란 공은 멈춰 있긴 하지만 손으로 드래그를 하면 다른 위치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만들기 위해서 페이스 메쉬 확장 기능이 필요합니다. 페이스 메쉬 확장 기능은 앱 인벤터 화면에서 도움말 확장 기능 서브 메뉴로 가서 facemesh.aix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긴 이름의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팔레트 쪽에서 맨 아래에 보이는 확장 기능을 보면은 확장 기능 추가하기라고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뜹니다. 거기에서 파일 선택을 누르고 이 파일을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임포트 버튼까지 누르면 추가가 됩니다. 확장 기능 추가하기에 이렇게 추가가 되는 데는 한 3, 4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3번까지 진행하고 앱 디자인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빨간 공이 파란 공을 맞추면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으로 디자인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캔버스가 필요하고 캔버스에 공을 2개를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 공이 파란 공을 맞추면 점수가 올라가야 되니까 레이블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인공지능 앱이다 보니까 웹뷰어가 필요하고 그리고 페이스 메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는 공들이 부딪혔을 때 효과음을 넣기 위해서 소리를 넣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필요한 컴포넌트들인데 이 공의 위치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공의 X 위치, 공의 Y 위치, 그 다음에 입을 벌렸을 때 입을 얼마나 벌렸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3가지 값을 화면에 표현을 해주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X, Y, 입 벌림 정도 0에 대해서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지판처럼 X좌표, Y좌표, 입 벌림 정도, 점수 이렇게 화면에 레이블들을 더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 8가지가 모두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의 레이블을 수평 배치 2개를 이용해서 넣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표 형식 배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표 형식 배치에 열을 4개, 행을 2개로 선택을 하면 2행 사열이 되겠죠. 그리고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해서 이렇게 넓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8칸을 담을 수 있는 표 형식 배치에다가 레이블 8개를 가져다 놓습니다. 윗줄에다가 4개 가져다 놓고 아랫줄에다가 이렇게 4개를 잘 배치를 해주세요. 위에 있는 4개의 레이블은 코딩에 참여할 레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는 순서대로 레이블 1, 2, 3, 4를 그냥 두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이블은 텍스트를 X좌표로 이렇게 바꿔주고 두 번째 레이블의 텍스트는 Y좌표로 바꿔주고 세 번째 레이블의 텍스트 내용은 입 벌림 정도로 바꿔주고 네 번째 레이블은 점수로 이렇게 바꿔서 화면에 보이는 것들만 이렇게 만들어주면 코딩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4개의 레이블은 값을 담을 레이블이기 때문에 컴포넌트의 이름도 변경합니다. X좌표, Y좌표, 입술 Y 차이, 입술의 상하 Y 값의 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점수, 이렇게 4개의 컴포넌트 이름으로 바꿔주고 텍스트에는 X, Y, 입벌림 0이라고 일단 적어주지만 이 값들은 계속해서 X좌표, Y좌표, 입벌림 정도 값으로 변경이 될 예정이고 점수는 최초 0점이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0으로 잘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레이블들의 넓이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레이블들의 넓이를 20%로 다 만들어주면 이제 줄맞춤에서 잘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캔버스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둡니다. 캔버스와 공들은 그리기 앤 애니메이션에 속해 있습니다.
캔버스를 가지고 와서 높이를 200픽셀, 너비를 350픽셀로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공들은 가지고 와서 공 2개를 가지고 와서 각각 빨간 공, 파란 공으로 이름을 바꿔주고 반지름은 8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에 맞게 페인트 색상을 각각 빨강과 파랑으로 바꿔주세요. 빨간 공에는 페인트 색상 빨강, 파란 공에는 페인트 색상 파랑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웹뷰어를 가지고 옵니다. 웹뷰어는 여기 있죠. 웹뷰어하고 캔버스에 높이랑 너비를 같게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 기능 페이스 메쉬 익스텐션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도 높이랑 너비를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역시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높이, 너비가 같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웹뷰어라는 속성에는 웹뷰어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공들이 충돌을 했을 때 소리 효과를 내기 위해서 미디어에서 소리를 가지고 오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소스를 pop.wav 파일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것은 앞에 그 14강에 소요되는 파일 쪽에 있으니 거기서 가지고 온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화면 디자인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캔버스와 웹뷰어와 페이스 메쉬가 이미 올라와 있고 소리도 올라와 있습니다. 소리에는 팝.웨이브를 미리 넣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캔버스에 높이하고 너비가 지금 200과 350입니다. 웹뷰어에도 높이하고 너비가 200과 350, 페이스 익스텐션에도 높이랑 너비를 200과 350으로 해주었고, 페이스 메쉬의 경우에는 웹뷰어로 선택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캔버스에는 크기 이외에는 다른 것은 해줄 것이 없고요. 이렇게 이제 그 화면의 큰 부분들이 만들어졌고, 캔버스에다가는 공을 2개를 가져다 두겠습니다. 그리기엔 애니메이션에 있는 공을 하나, 둘 이렇게 가지고 온 다음에 공의 이름을 빨간 공, 파란 공, 네, 이렇게 바꾸었고요. 빨간 공은 실제 페인트 색상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공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8로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파란 공의 경우에는 반지름 8로, 그리고 페인트 색상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공들을 만들어 주었고, 이제 윗부분에 라벨들을 넣어 주겠습니다. 레이아웃에서 표 형식 배치를 가지고 와서 캔버스 위에다가 두었습니다.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열을 4개, 행을 2개로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행과 열을 이렇게 설정을 해도 여기에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레이블들을 넣어 주겠습니다. 레이블을 1개, 2개, 3개까지 넣으면 넣을 공간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텍스트들을 조절을 해줄게요. 첫 번째 레이블의 텍스트는 X 좌표,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너비를 20%, 두 번째 레이블의 너비도 20%, 그리고 텍스트의 내용을 Y좌표, 그리고 세 번째 레이블은 입 벌림 정도, 그리고 너비를 20%. 마지막에 레이블 하나 더 가져다 놓고, 이것은 텍스트가 점수가 됩니다.
그리고 너비도 20%. 네, 그리고 이제 밑에 레이블이 4개가 더 필요하죠. 이것은 레이블의 이름은 X좌표, 텍스트는 그냥 아무거나 써도 되지만 X, 그리고 너비는 20%. 레이블의 이름은 Y 좌표, 그리고 텍스트의 내용은 Y, 너비는 20%. 다시 레이블 하나를 가지고 오고, 이것은 입벌림 값이죠. 네. 입술 Y 차이. 이렇게 컴포넌트 이름을 자세하게 써주면 코딩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레이블이죠. 점수를 담을 레이블입니다. 점수는 숫자 0으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디자이너를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페이스 메쉬에서 사용되는 여러 블럭들을 보겠습니다. 얼굴을 움직이면 페이스 업데이티드라는 이 블럭이 계속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얼굴이 업데이트 됐을 때 그 전체적인 코드를 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코가 움직이는 위치로 공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코의 위치와 관련된 블럭들을 알아야 하는데 레프트 노즈, 노즈 바텀, 라이트 노즈, 이렇게 세 가지 블럭이 코와 관련된 블럭입니다. 그래서 왼쪽 코, 오른쪽 코, 그 다음에 바텀인데 이 노즈 바텀을 기준으로 공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의 위치에 따라서 공이 움직이는데 처음에 공이 이곳에 위치를 했다가 코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 다음 위치로 이동하고 또 그 다음 위치로 이동하고 했을 때 이제 공의 현재 위치만을 나타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공이 움직인 곳을 따라서 선을 그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공의 현재 위치와 공의 옛날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4개의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x, 변수 y, xold, yold 이렇게 4개의 변수를 만들었고 화면의 크기가 350, 200 사이즈 정도인데 그냥 150, 150 정도 위치를 초기 값으로 임의로 정했습니다. 이 값들은 코를 움직이면 바로 바뀌는 값들이기 때문에 어떤 값을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포즈넷에서도 사용했던 getX, getY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점을 집어넣으면 그 점에서 X좌표를 돌려주는 그런 함수이고 getY는 어떤 점을 집어넣으면 Y좌표를 돌려주는 함수입니다. 포인트가 이렇게 X, Y 값이 2개 들어있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값은 X좌표가 되고 두 번째 값은 Y좌표가 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코가 움직인 바로 그 위치를 XY로 하려고 하는데 그럼 XY는 무엇이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노즈 바텀이라고 하는 이 블럭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메쉬 익스텐션의 노즈 바텀이 현재 코의 아랫부분이 위치해 있는 지점인데 거기에서 X좌표를 꺼내서 공이 들어갈 X 위치로 보고
또 노즈 바텀에 Y좌표를 꺼내서 공이 들어갈 Y의 위치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XY와 XOLD, YOLD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겠습니다. 빨간 공을 전역 변수 X, 전역 변수 Y의 위치로 이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 공이라는 컴포넌트의 좌표로 이동하기, 이 블럭을 이용해서 빨간 공을 매번 현재 XY 위치로 이동을 해줍니다. 이곳은 바로 코의 노즈 바텀의 위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이 움직인 궤적을 따라서 선을 그리기 위해서 그 선을 그리는 것은 원래 공이 있던 XOLD, YOLD 위치에서 현재 공이 있는 XY 위치로 이렇게 공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 궤적을 따라서 선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X1, Y1에는 현재 XY 위치, X2, Y2에는 이전 XY 위치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캔버스에 선 그리기 블럭을 사용하면 선은 쉽게 그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공이 여기에 있다가 이리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 궤적을 이렇게 그려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가 지금 현재 XY 위치이긴 하죠. 그런데 그리고 여기가 이제 XOLD, YOLD의 위치였는데, 공이 이렇게 움직이고 나면은 이 위치를 다시 XOLD, YOLD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공이 움직였을 때 새로운 위치는 이제 노즈의 위치로 XY로 금방 생성이 되고 이전 위치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그려주고 난 다음에 XOLD와 YOLD의 값을 X와 Y 값으로 이렇게 지정하기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구현한 기능이 입 벌림 감지 기능입니다. 입을 벌려서 그 점수를 0으로 하거나 그리고 또 화면에 있는 선들을 지워주는 기능을 구현하려고 하는데, 입 벌림을 감지하기 위해서 이제 페이스 메쉬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입의 탑 부분과 입의 바텀 부분의 점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입술의 Y 차이라고 레이블 이름을 정했죠. 이 차이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X 값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바텀의 Y좌표, 마우스 탑의 Y좌표, 바텀 쪽이 값이 더 크죠. 여기가 Y 값이 더 작고, 그래서 바텀 빼기 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텀의 Y좌표 빼기 탑의 Y좌표를 해서 입술의 Y 차이 텍스트에다가 넣어주고 이 값을 이용해서 선을 지울 건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뭐뭐라면 아니라면 이 블럭을 이용해서 입술의 Y 차이의 텍스트에 이제 입술의 이 블럭의 내용이, 즉 입술의 Y 값의 차이가 들어 있겠죠. 그게 20보다 크면 이것은 이제 그 캔버스 좌표계의 그 차이인데 20픽셀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 20픽셀보다 크면은 입을 벌린 것으로 정한다.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입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좀 사용을 해보고 이 값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20 정도면 입을 벌린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0보다 크면 캔버스에 있는 그림을 모두 지우고 점수를 0점으로 한다. 이렇게 해주고, 그게 아니라면 입을 벌린 경우가 아니면 공이 이제 얼굴이 움직였을 때마다 계속 선을 그려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 그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변수도 바꿔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빨간 공과 파란 공이 충돌한 것을 감지하기 위해서 빨간 공이 충돌했을 때라는 블럭을 사용했습니다. 파란 공이 충돌했을 때를 사용해도 동일한 효과가 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빨간 공이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빨간 공 충돌했을 때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점수의 텍스트 값을 1만큼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팝점 웨이브 소리를 재생해서 충돌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파란 공을 손가락으로 끌면은 파란 공이 현재 XY 위치로 이동을 하게 해서 파란 공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넣었습니다. 이것은 앱 전체 코드입니다. X 변수, Y 변수, X 올드 변수, Y 올드 변수, 그리고 getX 함수, getY 함수, 그리고 파란 공을 드래그 했을 때, 빨간 공이 충돌했을 때 이렇게 코드가 빠짐없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 업데이티드의 모든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모든 코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공이 움직인 위치, 즉 코가 움직인 위치를 찾기 위해서 x, y 값을 설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노즈 바텀에서 값을 가지고 와서 x, y 값을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화면에 x좌표 텍스트, y좌표 텍스트 이 부분에다가 현재 XY 값을 화면에 사용자들에게 친절하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입술 Y 차이 쪽에도 역시 친절하게 값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입술 Y 차이를 계산해서 화면에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 공을 XY 위치로 이동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술 Y 차이를 검사해서 20보다 크면은 화면에 있는 내용을 지우고, 입술이 아직 다물어져 있는 경우라고 하면 궤적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코드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앱을 실행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앱 인벤터로 배우는 인공지능 원리부터 제작까지 14강 페이스 메쉬 계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